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전에는 뭐 설 명절 하면 저도 가슴도 콩당콩당 뛰고 뭔가 명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명절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국가적으로 좀 조용한 우울한 설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 드는데, 역시 이번 설에서 가장 뭐 정치적으로 이 관심사에 올랐던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현재 일의의 흐름,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라면 언제쯤 그런 변곡점이 올 것인가, 또 그렇다면 그것을 그에 맞대응하는 이재명 지사의 전략은 무엇인가, 야권에서는 그렇다면 뭐 누가 유력한가 등등, 이런 뭐 화제를 놓고서 가족들끼리, 지인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 않았을까, 뭐 제가 이렇게 짐작컨대 그렇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뭐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물어보곤 합니다. 1년 전에 이재명 지사와 현재 이재명 지사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얼미터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2020년 1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조사, 그리고 2021년 1월 이재명 지사 조사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어떤 변화들이 1년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일단 지지율부터 볼까요? 먼저 아주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 1년 전에 대선 후보 지지율 몇 퍼센트 정도였을까요? 제가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당시에 5.6% 포인트였습니다. 현재는 1월 달에 23.4%로 나왔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반대였죠. 지난해 1월 달에는 29.9%였는데 이번에는 13.6%. 결정적인 엄청난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죠. 특히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광주, 전라를 중심으로 한번 다시 본다면 여기서도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3.9%였는데 지난해, 올해 1월달 조사 결과에는 22.1%로 나왔습니다. 거의 6배 이상 호남에서의 지지가, 광주 전라에서의 지지가 상승한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낙연 대표는 하락했겠죠. 어느 정도 하락했을까요? 지난해 52.0% 였는데 올해는 21.2%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뭐 절반 수준으로 지금 이낙연 대표는 광주 전라에서의 지지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근에 그 무등일보랑 뉴시스, 또 광주 MBC가 해서 한국갤럽에 또 이 광주 전라 지역만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니까 흐름에서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낙연 대표는 22.4%가 하락을 했고 이재명 지사는 19.9%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 대비해서. 역시 뭐 리얼미터 조사나 갤럽 조사나 기본 흐름이 비슷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호남, 광주, 전라의 민심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게 지금 그렇다고 뭐 밑바닥부터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에 쏠렸던 호남의 민심이 상당 부분 하락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그걸 거의 다 자신이 않았다라는 거죠. 그 하락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뭐 정세균 총리라든지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또 다른 인물들한테 간 것이 아니고 이재명 지사가 상당 부분 그걸 받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의 세대별 핵심 지지층으로 봤을 때 가장 핵심 지지층은 40대입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40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세대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을 때도 문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세대가 이 40대. 이 40대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가 상당 부분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6.1%를 40대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는데 올해 1월 달에는 33.5%, 40대의 33.5%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걸로 여권 대선 후보 중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조사 같은 경우 보면 더 높게 나옵니다. 거의 이 44% 이상이 이재명 지사에게 쏠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핵심 이 지지 지역인 호남과 핵심 세대 기반인 40대, 여기에서 이재명 지사가 상당한 약진을 하고 있고, 이것을 약진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 어느 정도 이 판을, 흐름을 형성해 가고 있을 정도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 흐름 차이도 크죠. 특히 이재명 지사의 그 약진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지난해 1월달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는 7.9% 지지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올 1월 달에는 이것이 41.7%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른바 친문 주류 세력이 이재명 지사를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 흐름은 꾸준히 올라왔고, 그것이 상당한 40%가 넘는 수준까지 지금 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부분, 호남, 세대별 40대,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이 세 부분에서의 이재명 지사의 세를 획득해가는 이 속도와 정도가 상당히 지금 빠르고 폭이 넓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중도 보수에서 이재명 지사가 또 거기서도 표를 많이 가져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수 성향 중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 지난해는 거의 1.8% 정도였거든요. 퍼센트 자체는 적습니다. 1.8%니까 아주 뭐 작은 퍼센트라고 봐야 되는데, 올해 11.1%, 이 한 7배? 7배 정도 보수층 내에서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가 늘었습니다. 중도나 진보는 지난해에 비해 한 4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일정하게, 중도 보수 쪽에서도 일정하게 표를 지금 흡수해 가고 있다, 지난해에 비교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핵심 지역과 세대와 그 지지 기반은 물론이고, 중도 보수에서도 일정하게 이재명 지사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이재명 지사의 이러한 약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이 현재의 흐름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별다른 변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권도 마찬가지고 여권 내에서도 일단 전부 이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다 올인하는 흐름이어서 현재 이 대선 후보들을 둘러싼 흐름상에 엄청난 변화가 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흐름이 3월 말 4월 초까지는 계속 갈 것이다. 문제는 이제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예측컨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이광재 의원이라든지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뭐 기타 많은 분들이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뛰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4월 7일 이후에 펼쳐지는 여권 내 이른바 잠룡들의 출마 선언, 홍수, 정세균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갉아먹으면서 표를 가져가는, 그쪽으로 흡수해가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이것이 이른바 다자간 경쟁 구도가 이제 펼쳐지면서 여권 내의 대선 후보의 판도가 좀 더 이제 다채롭게 펼쳐지고, 이것이 나아가서 이제 이합집산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일강의 구도를 이제 위협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또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봐야 될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야권의 움직임입니다. 야권의 현재로서는 서울시장 후보를 빼고 대선과 관련해서 본다면 유승민, 홍준표, 그리고 이제 안철수,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친다면 요 정도가 이제 범주에 들어가는데, 일단 안철수 대표는 지금 서울시장 쪽으로 뛰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 요 정도고, 조사상에서 지금 거론되는 것은 홍준표, 유승민 2명입니다.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높지 않아요. 한 자릿수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큰 변수가 되긴 어려울 텐데, 만약에 이 야권의 후보가 조금 더 누가 되든 간에 더 이렇게 약진해 가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서 보수표라든지 중도표의 일부를 이 야권 후보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이재명 지사한테 가 있는 그쪽 중도 보수표들이 다시 이쪽으로, 보수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그만큼이 또 빠져나가겠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러저러한 변수들이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그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이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지금 현재 경기도 이재명 지사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또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려면 빨리 가서 지금 줄을 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최근에 저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현 정부에서 그런 인사인데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려면 좀 4.7 보궐선거 전에 좀 빨리 가서 자리를 잡아야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거나 하면은 어쨌든 나름의 거기 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대세가 확실해진 뒤에 가야 별 저기가 없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미 그래도 많이 이제 줄을 대고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친문과 친문 핵심 세력과 뇌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는 친문 세력으로부터 어떤 지지 같은 것을 받을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조직적으로 조직적인 어떤 이 기존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런 생각보다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밑바닥을 흔들어라, 뿌리를 흔들어라, 이 전략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밑에 당원들, 밑에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굳이 어떤 이 상층의 세를 형성하는 쪽에 사람들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고 막 조직적으로 하고 이런 것보다도 특히 메시지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쏴가면서 이제 이미지 관리 상으로서, 인식상으로서, 저 참 이재명 지사 괜찮다, 잘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는, 그럼으로써 후보 자리를 획득하는 이런 플랜을 갖고 있다. 뿌리를 흔들어라, 이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핵심 골간 정책에 대해서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하게 그걸 지키지 않으면, 거기서 무너지면 그야말로 믿을 게 없는 겁니다. 요즘에 이재명 지사가 나는 홀홀단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집안 이제 얘기하면서 어떤 무수저, 흙수저 집안, 이런 얘기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 그런 것과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지만 정책적인 부분, 자신의 재난지원금, 이 기본소득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기본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걸 지켜가려고 계속해서 이제 SNS에 그런 부분을 아젠다를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뭐 갑론을박이 한참이지만 프레임 자체는 이미 이재명 지사가 장악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그 의제 자체에 대해서는 그건 이재명의 의제가 된 거죠. 그것이 뭐 찬성하건 반대하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미 브랜드 자체가 이재명 브랜드가 됐다. 그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설적이지만 이 친문 이 세력이 뭐 이재명 지사를 키워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친문 쪽에서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해 가면서 뭐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과의 전쟁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자꾸 대결 구도로 이렇게 가니까 그것이 뭐 검찰 때로는 법원 뭐 이제 언론 일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른바 이 개혁 저항 세력과의 전쟁 이 프레임으로 가면 그 프레임 속에서는 그들과 맞서 싸울 전사가 필요합니다. 리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이재명 지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시원시원하고 메시지 확 던지고 과감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서로 셈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친문 핵심 세력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재명 지사를 뭐 염두에 두고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중의 이미지 속에서 그러한 전략적인 움직임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정치적인 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 지금 이제 뭐 20% 중후반 이렇게 지지율 기록하고 있고 어떤 조사에서는 30% 넘는 것도 있지만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되겠죠. 4월 달,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4월, 5월 한 2달 동안에 이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를 잘 버티고 넘어간다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여러 가지 쏟아지는 이 다양한 어떤 융단 폭격 내지는 이 다자 경쟁 구도의 시작 이런 것 속에서 그 타이밍을 또 놓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국면이 올 수 있겠죠. 오늘은 이재명 지사 1년 전과 비교해서 확 달라진 오늘 그리고 이재명 지사 지지율의 변수 또 이재명 지사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